직업 역량 강화 부분에 있어서 사업 설명을 담당하게 된 사업 3팀장 김정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예술인 복지 지원에 있어서 사실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은 예술인 창작준비금이라고 해서 일정 정도 생활에 있어서 곤란한 예술인 분들에 대한 복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직업 안정 강화라는 카테고리로 저희가 사업을 오늘 소개는 예술인 파견 활동 지원과 예술인 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방금 전에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예술인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도 저희 쪽에서 담당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직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지라 오늘 예술인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은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조만간 저희가 별도로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이 완료가 되면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 파견활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양하게 이제 사업 목적들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마 이 자리에서 예술인분들 중에 편의점이나 호프집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안 해보신 분은 아마 거의 없겠죠?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예술인 이 직업인데 실제로 예술활동을 통해서는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되는 경우가 거의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생계를 위한 소득 활동은 주로 편의점이나 호프집, 기타 목공, 미장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본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그런 차원에서 왜 예술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처음 파견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을 계획하면서 과연 예술인이 예술활동을 기업이나 기관, 사회에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사회나 기업, 기관들은 예술활동들을 반겨 맞을 것인가가 저희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가 1년 사업을 작년에 330여 명의 예술인들과 함께 진행을 한 결과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기업이나 기관에 좀 더 많은 예술활동을 통한 신규 직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목적에서 저희가 서브작 개발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핵심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사실 이제 예술가들과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 욕구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실 예술가들과 공동의 작업을 하고자 할 때도 예술가에게 일당은 얼마를 드려야 되고 예술가에게 필요한 재료비는 도대체 어떤 분한테 얘기하면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에게는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니 사실은 이제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술가분들과 협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많았죠. 그래서 저희는 일정 정도 예술이 분명 사회나 그 기업 기관들의 활동에 있어서 예술이 가지는 가치가 사회를 이롭게 하고 좀 더 창의적인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 기업기관이 과연 예술가들과의 활동을, 협업 활동들을 과연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제시한 것은 이 파견예술인 지원 활동이었는데요. 이 과정은 한마디로 좀 맛보기 과정처럼 예술가들과 기업들이 협업하는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의 그 활동비를 재단에서 지원함으로써 그 관련된 직무 영역에 있어서 추후 기업기관들이 예술가들에게 그 인건비들을 책정하고 그 직업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희 예술인복지재단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예술활동 증명 11개 장르에 있어서 각 호에 해당하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신 분들만이 저희 예술인복지재단의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보험 미가입되신 예술인분들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부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로 그 예술인복지재단의 타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불가한데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중복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2014년 파견 예술인 사업에 참여하실
계셨던 분들은 2015년 사업에는 참여하실 수 없으나 다만 저희가 2014년 사업의 결론을 통해서 내린 것은 예술활동에 있어서는 매개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즉 기업기관의 요구와 예술인들의 요구를 중간에서 매개하고 그 협업의 내용들을 조정해주는 역할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0명의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을 저희가 지원 선발해서 350명의 파견 예술인들을 돕는 작업들을 하도록 저희가 올해는 그 사업의 구조를 약간 변동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 파견 예술인 참여 예술인이라 할지라도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에 한해서는 지원 신청이 가능하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 10일 이상 해외 체류 계획이 있는 예술인들 같은 경우 저희가 참여 제안을 하였는데요. 까닭은 작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니 의외로 해외에 전시 계획들이 많은 예술인 분들이 협업의 과정에서 공백이 생기고 좀 그 과정에서 저 활동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올해는 애초에 해외 체류 계획이 이미 잡혀 계신 예술인 분들은 타 사업 지원으로 좀 방향을 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기간 및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3월에서 10월까지 8개월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파견 예술인들은 5월에서 10월 총 6개월간 파견 예술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예술인 일자리 개발을 해드리고 매칭을 지원해드리며 파견 예술인의 경력 개발 및 직무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해당 협업 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들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예술인과 파견 예술인으로 나뉘어서 파견 예술 지원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은 40명을 모집할 계획이고 이분들이 먼저 선발됩니다. 3월에 선발이 완료돼서 그 파견 예술인 350명이 뽑히기 전에 파견 예술인들이 활동할 전국의 기관 기업들을 먼저 발굴해내고 그 기업 기관들과 예술활동을 통해서 협업할 내용들에 대한 조율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은 월 150만 원씩이 8개월간 지급이 되고요. 파견 예술인은 월 120만 원씩 6개월간 활동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 활동비에는 기타 소득세가 공제 후 지급될 예정이고요. 매칭이 완료된 이후에 활동비는 지급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소한의 활동 시간을 월 10일, 최소 30시간 이상을 세팅해왔는데요.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지만 활동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활동 내용으로는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이 하셔야 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파견 예술인의 요구와 매칭 기관 기업의 요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즉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예술 작업이 훌륭하다거나 창작 활동이 예술적으로 높다라는 평가보다는 오히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랄지 그리고 사회의 요구와 예술인들의 요구 사이에서 조정, 중개, 매개 역할을 잘하시는 역할자 분들이 오히려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파견 예술인 분들에 대한 전반적 관리와 프로젝트 진행을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견 예술인은 매칭된 기관, 지역, 기업들 간의 예술활동에 대한 요구와 본인의 예술활동을 엮어서 새로운 협업들을 기획해내시고 그 제안서를 기업기관들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 목적이 지향하는 예술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과정을 공유하시게 될 거고요. 파견 기간에 진행되셨던 활동 내용들을 다큐멘테이션 하시고 아카이브하는 작업들을 별도로 진행하십니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과 파견 예술인들은 공이 재단에서 주최하는 파견 예술 사업에 필요한 워크숍, 회의, 기타 간담회 등에 좀 참석하셔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사업 공고는 사실 퍼실리테이터 예술인들이든 파견 예술인들이든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활동들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좀 일정이 좀 빡빡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예술인 모집 공고는 금주 중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좀 빠르면 내일 정도에 퍼실리테이터 모집 공고가
내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공고 일로부터 시작해서 2월 6일까지 저희가 퍼실리테이터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요. 선정은 2월 25일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또 이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세부 일정이 살짝 변동될 수도 있다는 점들은 좀 유념해 주시고요. 파견예술인 공고는 저희가 4월에서 5월 직전까지 접수, 선정, 심의, 발표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월 초부터 전체 400여 명 규모의 파견예술 사업 참여자들의 워크숍들을 통해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매칭은 본격적으로 5월부터 바로 들어가게 될 계획이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공고일 접수, 심의 및 결과 발표, 약정 체결 및 워크숍, 매칭, 파견활동, 결과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예술인 교육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술인 교육이용권 사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술인들에게 필요한 학원비를 저희가 대납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예술활동을 하는데도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자기개발을 하여야 하고 필요한 학습들을 받아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으나 예술인분들은 생계나 소득이 열악한 상황에서 직장인들처럼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학원에서 이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술인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학원비 수강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그 현대예술이 점차 미디어의 활용도 높아지고 기타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해당 예술활동에 필요한 영어 어학교육이랄지 그리고 애플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이랄지 그리고 인포그래픽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해당 작업을 하시는 데 필요한 학원들을 적극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역시나 그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은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시고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예술인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 즉 단기 계약이랄지 그 시간제 강사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 제한은 마찬가지로 2015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타사업 지원은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2014년 교육이용권 참여자도 중복 지원은 불가하고요. 유사 교육이용권 사업 지원과 같은 지원이 고용노동부에서도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동일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고노부의 지원을 받으실 경우 중복 지원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들 전체가 해당이 되고요. 지원 내용은 최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교육 수강료가 어떤 것은 10여만 원에서 25만 원 그리고 어떤 좀 3개월, 4개월 코스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25만 원 만약 예를 들어 25만 원 수강을 받으실 경우에는 최대 4회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교재비랄지 재료비들은 별도 이 금액에 포함되어서 지원되진 않습니다. 지원금은 가끔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술인 개인에게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지는 않고요.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저희가 교육비를 송금해드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육 수강이 저희가 선정되셨을 때는 70% 이상의 출석률들이 좀 확보가 되셔야지만 저희가 향후 재단 사업에 있어서 불이익을 좀 안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원 신청의 방법은 역시나 국가문화예술 지원 시스템인 NCAS를 통해서 신청하시고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의 교육과정들을 지원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달까지만 접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에서 11월까지
매월 1일에서 10일간 차기월의 교육 과정을 저희가 신청 접수받고요. 저희가 15일에서 30일 사이에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선정 과정을 거친 이후에 교육기관에 돈을 송금해 드리면 다음 달 2월부터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저희 그 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보다 이제 중요한 예술인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이 13년도 수요자 맞춤 지원 그리고 14년도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으며 올해도 저희가 예술인 그 공동체 기반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지원할 계획은 있습니다만 아직 그 유관부처와의 협의들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아쉽게도 오늘 이 자리에선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조만간 1월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학습 공동체 지원 사업과 관련된 안내를 별도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